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실무 위주이기 때문에 이론과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대하여 불안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세 사기도 일어나기도 하고요.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보증금 1억에 월차임이 500만 원이다 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민법 618조에 의하여 임대차 계약이 된 것입니다. 부동산에 가서 계약서를 쓰게 되면 수임중개사는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세요. 그리고 확정일자도 받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이때 어떤 손님은 전세권 설정을 꼭 해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상가 임차인이 보증금을 보호받는 방법으로 하여야 할 사항은 주택일 때는 전입신고, 상가일 때는 사업자 등록,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항력, 상가는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주택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증금에 관계없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합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하여 그리고 제3자에 대하여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렇게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에는 건물이 매매되었을 때 새로운 소유자가 나타나게 되었을 때에도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은 그대로 지속이 됩니다. 반대로 임차인은 영업을 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가일 경우 영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임차인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주택 임대차일 경우에도 이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항력을 갖추었을 때 건물이 매매되었을 때는 임차인은 무조건 대항력을 갖추게 되지만 경매일 때는 좀 다릅니다. 경매일 경우에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앞에 있는 임차인 A는 근저당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어서 경매가 되었을 때 매수인은 끌어안고 사야 합니다. 그러나 말소 기준 권리 뒤에 있는 임차인 B는 모두 말소가 됩니다. 최우선 변제권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게 되면 확정일자와 관계없이 보증금 중 일정 금액에 해당하는 임차인은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경매가 되었을 때 상가 건물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때 다른 담보 물권자는 임차인이 선순위든 후순위든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서울의 경우 보증금 1억 5천일 때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변제권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임차인 A는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기 때문에 대항력을 행사하면 되고 여기 임차인 B는 근저당 뒤에 있지만 한산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 이하이면 최우선 변제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최우선 변제권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C는 최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주택과 상가가 다른 것은 최우선 변제 금액의 계산 방법인데요. 주택은 보증금 전액으로 하지만 상가는 환산 보증금을 가지고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은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이다 하면 순수하게 보증금 1억을 가지고 따집니다. 그런데 상가의 경우 보증금 1억에 월세 300만 원이다 하면 300에 100을 곱하기 때문에 4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이 개정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담보물권의 접수 일자에 따라서 배당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권리 분석 방법도 달라진다 하겠습니다. 우선 변제권.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고 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이 생깁니다.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상가 건물이 경매되었을 때 임차 건물이 환가 금액에서 그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아까 최우선 변제권도 그렇고 우선 변제권도 그렇고 상가 건물의 환가 금액이라는 것은 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여기 표에서 보시면 임차인 C는 근저당 B보다는 뒤에 있지만 후순위 권리자인 근저당 D, 근저당 E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의 우선 변제권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우선 변제권과 마찬가지로 법이 개정될 때마다 다르기 때문에 담보물권의 접수 일자를 따져서 권리 분석을 하고 배당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물론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표에서 임차인 A처럼 말소 기준 권리 앞에 있다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보증금액과 관계없이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항력이 있으면 매수인은 그 임차인을 끌어안고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선 변제권은 주택은 보증금 전액을 적용하지만 상가에서는 일정한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서울의 경우 상가의 환산 보증 금액은 9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임차인 A는 보증금만 9억 원이면 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임차인 B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가 1,000만 원이다 하면 1억 원 더하기 1,000만 원 곱하기 100, 11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9억 원이 초과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가면 무조건 전입신고하라, 확정일자 받아라 라고 하는데 이 말이 100% 맞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한 케이스인데요. 같은 건물의 임차인은 A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B는 전입신고도 하고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경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 A는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임차인 A는 보증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전입신고를 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한다, 확정일자를 받는다 해서 반드시 100% 안전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 이와 같이 우선 변제권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표에서 보시면 상가 임차인 B는 환산 보증금이 9억이 초과되기 때문에 경매 시 우선 변제권을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권 설정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9억 원 이하일 경우에도 확정일자도 받고 또 전세권 설정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 했을 때 임차인은 어느 것이 실익이 있는지 그때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2-16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해당 건물에 대하여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다음에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 경매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자일 경우에는 이와 같은 절차가 없이
바로 임의 경매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하여 보겠습니다. 그 사업자 등록이 나온 것이 아니고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을 합니다. 물론 이때 그 매수인 경우와 경매인 경우는 다르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또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최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합니다.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고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것은 경매 기입 등기 이전에 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 신청과 확정 일자를 받게 되면 우선 변제권에 해당이 됩니다. 또 마찬가지로 상가에 있어서 이 우선 변제권은 서울일 경우에는 9억 원 이하까지만 해당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서울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을 하면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대항력, 최우선 변제권, 우선 변제권, 전세권 설정 등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강론 시간에 사례를 들어가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모두 100% 안전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십시오.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또는 계속 듣고자 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